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11월 17일 오후 3시입니다. 몇 시간 전에 한국과 미국 정부가 이달 중 하기로 예정했던 한미연합 공중훈련을 연기하기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연기 이유는 북한이 강하게 압박을 하니까 그 요구를 받아들여 가지고 미북 사이에 핵회담이 계속될 수 있도록 하는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이에 앞서 한국과 미국은 매년 해오던 대규모 연합 공중훈련인 비질런트 에이스를 작년에 이어 올해까지 2년 연속 유예하기로 했고 크게 양보를 한 거죠. 그 다음에 그 대신에 대대급 이하 소규모 연합훈련을 이번 달에 진행하기로 했는데 이것마저 하지 않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마저. 그러니까 북한이 요구하는 것을 전부 다 전폭 수용했다는 뜻입니다. 정경두 국방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오늘 태국 뱅콕 아바니 리버사이드 호텔에서 열린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 회의 참석을 한 김에 양자회담을 또 따로 가졌습니다. 그리하여 공중훈련 연기를 결정했다고 국방부 관계자가 전했고, 예스퍼 장관도 회담 후 기자간담회에서 한미 국방부 간 긴밀한 협의와 신중한 검토를 거쳐 나와 정경두 장관은 이번 달에 계획된 연합 공중훈련을 연기하기로 합의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에스퍼 장관은 두 나라의 이런 결정은 외교적 노력과 평화를 촉진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선의의 조치다. 북한 역시 연습과 훈련 그리고 미사일 시험을 시행하려는 결정에 이에 상의하는 성의를 보여주기 바란다. 뭐 복잡하게 이야기했는데 북한도 연습 훈련 하지 말고 미사일 발사하지 말라. 상응하는 조치. 그 뜻입니다. 예스퍼 장관은 우리는 북한이 조건이나 주저함이 없이 비핵화 협상 테이블로 다시 돌아오기를 촉구한다. 한미 양국이 연합훈련을 연기하기로 결정했지만 한반도 연합 전력의 높은 수준의 준비태세가 유지될 수 있도록 지속 보장할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게 조건 없이 회담으로 복귀하라. 한 달포 전에 있었던 스톡홀름 회담에서 미북 실무자들이 만났는데 북한은 미국이 기존의 카드를 바꾸지 않고 그냥 쓰려고 한다 하면서 스스로 결렬시켜버리고 말고 그 뒤에 계속 압박을 가해오는 그 레토릭이 연말까지 시한을 주겠다. 연말까지 성의가 없으면 즉 대북 제재를 완화하거나 풀지 않으면은 그런 카드를 가지고 나오지 않으면은 우리는 회담에 임하지 않겠다. 그러면 내년에는 새로운 상황이 조성된다. 그것은 핵실험한다. 그리고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실험한다. 이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트럼프에 대한 상당한 압박이 될 것이다. 미국 행정부는 국가 이익을 중심으로 움직이지만은 트럼프는 정치인이니까 내년 재선에 당선되느냐 떨어지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더구나 요사이 우크라이나 스캔들로 인해 가지고 탄핵 소추 절차가 지금 진행되고 있고 이것으로 해가지고 내년 대선의 전망이 상당히 자신이 좀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김정은이가 핵실험 해버리면은 그동안에 유일하게 외교적 업적으로 자랑했던 미북 뭐 일종의 현상 유지 합의조차 무너지니까 선거에서 질 것이다 라고 김정은은 판단을 해가지고 그 약점을 노려서 계속 압박을 가하고 있으니까 국방부에서야 훈련 축소에 누가 찬성했겠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지시를 해서 이렇게 된 것이라고 봐야죠.
정경도 장관은 한미 양국은 철통 같은 동맹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한미 연합 전력은 상시 적응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우리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겠다는 목표에 굳건한 의지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외교적 수단이 최적의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 장관은 이번 연기된 연합공중훈련을 언제 다시 시작할 것이냐라는 부분은 앞으로 진행되는 사안을 보면서 한미 간에 긴밀하게 공조 협조하면서 결정할 예정이다라고 했습니다. 이 한미 군사 훈련 중단은 문재인 정권이 바라던 바지만은 여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즉 작년 6월 12일 싱가포르 회담 직후에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발표를 트럼프가 했던 것입니다. 즉 뭐라고 했느냐? 한미 연합훈련은 돈이 든다. 그리고 북한을 자극한다. 북한을 자극한다는 말은 미국 대통령으로서 처음 한 이야기입니다. 왜냐? 우리가 미국과 하는 훈련은 공격용 훈련이라기보다는 우리가 공격을 받았을 때 어떻게 대응하느냐 하는 기본적으로 방어 훈련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북한을 자극한다고 하는 논리는 북한의 논리인데 김정은과 만난 그 회담에서 전혀 준비가 되지 않았던 트럼프는 김정은의 말을 고스란히 그냥 받아서 한미연합훈련을 중단시켰는데 당시에 마티스 국방장관조차도 이 사실을 사전에 통보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거기서부터 한미 간의 이 공조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또 문재인 정부는 그런 일방적 한미연합훈련 중단에 대해서 강력하게 항의해야 했지만은 오히려 잘한다고 박수를 보내는 상황에서 지금 여기까지 오고 말았습니다. 깝깝한 상황이죠.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은 한국이라는 요소를 거의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선 주한미군이 얼마나 중요한 존재라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미연합훈련도 주한미군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지만 주한미군에 대한 가치를 크게 부여하지 않으므로 한미연합훈련도 북한과의 거래 대상으로 놓고 말았습니다.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이, 깝깝한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조차 믿을 수 없다, 이런 점이죠. 원래 이 한국과 미국은 비질런트 에이스 훈련을 대체해가지고 이달 중에 대대급 이하의 연합 공중훈련을 실시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너희 이른바 국무위원회가 지난 13일 담화를 통해 대화 상대인 우리 공화국을 관역으로 삼고 연합 공중훈련까지 강행하며 사태 발전을 악화 일로로 몰아넣는 미국의 분별 없는 행태에 대해서 더는 수수방관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공식 입장이다. 그리고 규모를 축소하는 데 대해서도 반발을 했습니다. 미군 국방부 당국은 국무부도 마찬가지지만은 이런 북한의 항의를 아주 일소에 붙였습니다. 우리는 우리 식대로 하는 거지 북한이 뭐 기분이 좋다 나쁘다에 기준해가지고 우리 훈련 규모를 조정하지 않는다라고 실무자들은 아주 강하게 이야기했고 그것은 상당히 마음 든든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역시 대통령이 바뀌어버리면은 미국도 할 수 없이 따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역시 정치가 안보 정책과 군사 정책까지 이 좌지우지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 15일 서울에서 제51차 안보협의회, 즉 한미 국방장관 회담이 열렸는데 여기서도 연합 공중훈련 조정 문제를 협의를 했고 이번에 오늘 방콕 회담에서 최종 결정된 겁니다. 이 에스퍼 장관은 이 한국으로 오는 비행기 안에서도 이미 북한과의 대화를 위해 연합훈련을 축소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축소 정도가 아니라 아예 연기를 해버렸으니까 중단을 시켜버렸으니까 북한이 요구하는 것을 100% 수용한 모습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실 여기에 우리 한국인들이 일비일희한다는 거가 더 문제죠. 우리가 재래식 군사력은 우리가 압도적으로 강합니다. 특히 공군력이 강합니다. 북한은 우리가 훈련을 하면 자신들도 대응 훈련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모자라는 기름을 더 쓰게 되어 있습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한미 군사 훈련이 자신들을 출혈시키는, 피를 흘리게 하는 작전임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우리는 핵무기가 없기 때문에 북한에 대해서 우위에 설 수 있는 것이 공군력인데, 공군력은 항상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국과 미군이 협동 훈련을 해야 그 전투력이 유지가 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결과적으로 북한의 핵 위협을 우리의 우수한 공군력으로 억제한다는 이 공식이 맞지 않게 됩니다. 자주국방하는 나라 이스라엘 같으면은 이런 일이 절대 없죠. 그런데 시리아나 이란이 이스라엘 보고 훈련 그만하라고 한다면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자주국방을 하는 이스라엘과 자주국방을 해야 하지만은 국민들, 정치인들이 나태해서 미국에 의존하는 4대 국방을 하는 나라가 이런 문제에 직면했을 때 선택하는 행동이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이 국제적 조사에 의하면은 세계에서 가장 행복하게 사는 사람 랭킹에서 한 60개 되는 나라 중에서 이스라엘이 한 12등, 13등 꼽힙니다. 우리보다 더 위험한 안보 환경 속에서도 행복하다 이겁니다. 왜 행복하느냐? 자주국방을 선택을 했으므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내 땅은, 내 생명은, 내 재산은 내가 싸워서 지킨다. 어떤 외국의 도움도 받지 않는다. 이런 자세로 살면은 얼마나 그 태도가 당당하고 아주 멋지게 보입니까? 그러나 우리는 북한보다 국력이 50배나 되는데도 미국의 도움 받지 않으면은 지킬 수 없다. 겁쟁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겁쟁이. 부자 겁쟁이. 북한은 야윈 전사 집단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미 군사 연합 훈련이 중단되었다는 것을 대단히 큰 실망인 것처럼 제가 설명하려고 하는 그 자세도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의 운명은 우리가 결정해야 됩니다. 최종적으로는 우리의 죽고 사는 문제를 미국에 의존해서 해결한다는 그 자세에서 이미 국민의 타락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역사는 보면은 나라가 번영하면은 반드시 국민은 타락합니다. 국민이 타락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바로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이 현실입니다. 다시 한번 자주국방 의지를 살릴 방도를 진지하게 강구해야 되겠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